네, 안녕하세요. 떡지선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제 폼디 케이스, 우리가 흔히 많이 SFF에서 많이 쓰는 케이스죠. 이 케이스에서 과연 순행 방식이 좋은가 혹은 공랭 방식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따로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딜레이가 좀 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좀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인텔 영상에서 보셨듯이 원래 인텔 265KF 기반의 공랭 폼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메인 컴퓨터를 최근에 이제 처분을 하고 새로 메인용 컴퓨터를 맞추면서 우연치 않게 또 폼디 구성을 하나 더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수랭으로 가다 보니까 마침 두 개 시스템이 다 있고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폼디 케이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10리터 이하의 SFF 케이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봐도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LP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5리터 급의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케이스에서는 특히나 이제 샌드위치 레이아웃에서는 요즘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케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고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대중적인 케이스로는 단물이라고 하는 리안리의 A4H2O 뭐 이런 것들도 쓰고 있고 혹은 멜리셔스 D, 뭐 멜리셔스 뭐 이런 케이스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명한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이 폼디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일단은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 그래픽 카드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대 3.25 슬롯까지 지원을 해서 요즘 나오는 웬만한 그래픽 카드 뭐 5090 비래퍼에 뭐 3.5 슬롯 이상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은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답지 않게 상단에 쿨링팬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흔히 사용하는 펜텍의 T30 펜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25T 펜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냉각적인 부분에서 다른 케이스 대비 좀 이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양옆은 메쉬 소재를 쓰고 있고 상단 하단은 또 타공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쿨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평균 이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커스텀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좀 많아요. 뭐 상단 킷, 하단 킷 이런 것들도 있고, 트래블 킷이라고 해서 특정 그래픽 카드에서 그 뒷면이 좀 뒷면이 뚫린 부분을 막아준다거나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폼디를 많이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폼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 CPU 쿨러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샌드위치 레이아웃이고 케이스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쿨러가 SFF 중에서도 좀 제약이 있는 편에 속합니다. 공랭 쿨러에서 상단 배기 하거나 혹은 이제 240짜리 수랭 쿨러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공랭 쿨러에서 이제 상단 배기를 넣는 방식인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LP 타입 CPU 쿨러에다가 상단 시스템 팬 두 개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흔히 25T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30T짜리의 펜텍 T30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죠. 혹은 이제 뭐 녹투아 25T 이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 높이에 따라서 쿨러 제한이 있어요.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5 슬롯, 요즘은 2.5 슬롯 그래픽 카드가 많죠. 이런 것들 63mm, 3슬롯 같은 경우는 53mm, 2.5 버전 기준으로는 높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2슬롯짜리 그래픽카드, 그나마 다행인 거는 50 시리즈의 FE가 2슬롯이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67mm짜리 쿨러 B120X67이라던가 이런 쿨러들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아래 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63mm부터 들어가게 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인텔 14세대 같은 거는 사실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15세대가 그나마 전성비가 좀 개선이 돼서 쓸만하고, AMD의 9950, 7950 이런 CPU들은 쓰기가 어렵고, 9800X3D라던가 뭐 7800X3D 같은 경우에도 언더볼팅을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전력을 조금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9800X3D나 7800X3D 같은 경우에는 좀 고성능의 글카랑 조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쿨러 높이가 좀 더 낮아져 가지고 좀 더 전력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력의 CPU 뭐 9600X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CPU 언더볼팅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00X 3D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되고요. 반면 내부 공간이 넓어서 빌드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케이스 내부의 열 제거도 좀 용이합니다. 특히나 이제 상단으로 열을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 열 제거 측면에서도 용이하고요. 그 대신에 소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CPU 팬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소음이 존재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좀 작은 쿨러를 쓰시는 분들은 뭐 녹투화로 팬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냉 쿨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2열 수냉 쿨러를 사용을 가능하고요. 240mm 쿨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240mm 중에서도 대부분의 쿨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쿨러 같은 경우는 방열판과의 간섭, 랜과의 간섭 이런 것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게 간혹 있고요. 호스를 쓰기 때문에 호스가 굉장히 길거나 이러면은 좀 선호되지 않습니다. 수냉 쿨러를 쓰시는 분들은 이 수냉 쿨러가 좀 몇 가지 정해져 있긴 하죠. 제가 쓰는 쿨러도 약간 그런 쿨러 중에 일종이고요. 대신에 고성능 CPU가 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고성능 CPU를 쓰기 위해서 수냉 쿨러를 구성한다라고 보면 그게 더 맞겠죠. 9950X3D라던가 인텔 14세대의 14700K, 14900K, 15세대의 285K 뭐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공랭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수냉으로 넘어가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조립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집니다. 왜냐면 케이스 내 호스 정리 방법이 필요하고 이 호스가 좀 두꺼워요. 한 40cm 정도 되는 거를 어느 방향으로 빼서 어떻게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숙련자에게 요구가 되고 그리고 케이스 내부의 열이 제거가 힘듭니다. 왼쪽에 공랭 쿨러 같은 경우는 시스템 팬 두 개를 넣어서 그냥 상단으로 올려버리면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팬 위에 수냉 쿨러에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라디에이터 밑에 하단에 팬을 깔아도 30T 팬 2개, 25T 팬 2개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왼쪽에 메인보드 위쪽이 좀 좁기 때문에 일반적인 2열 수냉 쿨러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왼쪽에는 15T 팬, 슬림 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30T 팬을 넣게 되면은 아래 이제 파워 케이블하고 간섭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서 25T 팬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팬이 케이스에 있는 열을 다 빼주는 것도 아니고 요 팬들이 그 라디에이터의 쿨링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이 케이스 내부의 열 제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소음이 발생하는 팬이 CPU 팬이 없죠. 수냉 쿨러는 펌프가 있지만 이 펌프 소음이 어쨌든 CPU 팬이 최대로 돌아가는 속도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30T 팬 2개보다는 30T 팬 하나, 15T 팬이 100%로 돌아도 아무래도 소음이 좀 적겠죠. 일반적으로는 소음이 좀 더 적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할 공랭 사양과 수랭 사양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공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 코어 울트라 7 시리즈 2 265KF 예전에 제가 인텔 시스템에서의 SFF 언더볼팅 가이드를 했을 때 썼던 그 구성입니다. 그리고 CPU 쿨러는 AXP90X53 풀코퍼 우리가 흔히 통구리 53이라고 부르는 모델에다가 NF-A9X14 즉 녹투화 펜으로 위에 펜가리만 해줬고요. 시스템 쿨러는 유명하죠. 펜텍 T30이라고 부르는 모델 두 개를 쓸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포스 RTX 4080 슈퍼 FE 3슬롯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외형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그 흡기하는 방향이 두 개가 다릅니다. 3슬롯이라서 딱 저 X53 쿨러가 거의 딱 맞게 들어가는 그런 구성입니다. 반면 수냉으로 보시면은 수냉은 이제 AMD의 라데온 9 9950X3D CPU를 사용할 거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유명한 쿨러죠. 쿨러 마스터의 아트모스 240 쿨러를 쓸 겁니다. 호스 길이도 짧고 호스 방향도 유연하고 해가지고 SFF 폼D에서 쓰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수냉 쿨러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쿨러는 펜텍의 똑같은 T30 하나에다가 실버스톤의 에어 슬리머 120 모델을 쓰게 되는데요. 다른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15T 팬들을 쭉 비교한 글이 있는데 소음 대비 풍압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거는 서멀라이트의 120mm 15T 팬입니다. 하지만 이 실버스톤의 에어 슬리머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최대 풍압이 높습니다. 소음이 조금 더 나더라도 이 15T 팬이 사실 소음이 난다고 해도 이 T30의 소음에 뭐 묻히거나 뭐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버스톤의 에어슬리머 120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포스 RTX 5080 FE를 쓰고 있죠. 이제 2슬롯짜리인데 이 2슬롯짜리를 그래픽카드 열을 좀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앞뒤로 0.5슬롯씩 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 제대로 동작하지도 않고 성능을 다 끌어내지도 못하는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행과 공냉 환경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로 순행입니다. 990X3D의 성능 시네벤치 43,946점이 나오고 있고요. 44,000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990X3D에서 PBO를 조금 주는 30에서 40 정도 주면은 아마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도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75.6도 정도까지 나왔고요. 클럭 같은 경우에는 시네벤치다 보니까 한 5100 정도에서 올코어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PU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타임스파이를 돌려봤고요. 점수는 31,542점. 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5080에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점수보다는 조금 낮죠.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여기 주파수를 보시면은 GPU가 한 300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대 주파수를 제가 3100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이제 5080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버를 좀 국민 오버식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 보통 5150에서 5200 정도를 넣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점수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080의 성능은 대부분 활용 가능한 점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순행은 이렇고 이제 공랭 구성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네벤치 기준 33,700점이 나오고 온도는 약 82도 정도 나오는 세팅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폼디에서 공랭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그래도 좀 가장 높은 정도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한 28,253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역시 4080 슈퍼 기준으로 한 평균 조금 넘는 정도, 평균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플로드를 했을 때 타임스파이 기준으로는 GPU가 한 60도 정도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 같은 거 돌려도 보통 한 70도 조금 넘는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세팅에서 이제 비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내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조립을 이미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시스템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내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공랭 폼디, 오른쪽이 순행 폼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공랭 폼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공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에 이쪽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죠. 보시면 상단에 T30 쿨러가 두 개 들어가 있어도 아래에 뭔가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많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공기 빨아들여 가지고 배기로 올리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90mm짜리 펜을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통고리 모델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뭐 램이나 이런 간섭도 좀 적은 편이라서 대신에 좀 꽉 차 있지만 여유가 좀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수냉 쿨러 쪽으로 넘으면은 수냉 쿨러 쪽은 이쪽 공간이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죠. 꽉 차는 이 쿨러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대신에 이쪽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인 공기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빼내준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케이블도 똑같습니다. 이제 요 SF750에서 이제 메인보드하고 CPU 쪽만 커스텀 케이블 딱 맞춰서 길이 맞춰서 사용해주고 있고 그래픽 카드 쪽은 기본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케이블 상황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완전 꽉 차 있어가지고 이 T30 아래쪽에 공간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15T 펜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빌드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수냉 쿨러가 뭐 이런 호스나 이런 거 사실 이게 아트모스 240 수냉 쿨러다 보니까 이런 폼디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잘 맞는 쿨러임에도 불구하고 호수가 뭐 거의 뭐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빡빡하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반대쪽 그래픽카드 쪽을 보시면은 이쪽은 또 의외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선이 이렇게 딱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뭐 공간이 여유로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사실 보시면은 공간이, 이쪽은 공간이 좀 여유롭죠. 폭이 큰 그래픽 카드를 쓰지는 보통 않으니까 그래픽 카드 쪽에서의 발열은 공랭하고 순행하고 이 여유 공간 자체는 비슷하다. 대신에 그래픽 카드에서 나오는 열을 여기서는 상단 배기 팬 두 개가 내보내 주는 거고, 여기서도 물론 이 팬들이 배기의 역할을 하지만 30T 팬 두 개하고 30T 팬 하나 그리고 15T 팬 하나가 내보내주는 배기 양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 비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려지기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순행 쿨러 쪽이 좀 더 우위가 있다고 알려진 부분인데,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순행 쿨러의 펌프는 최대 RPM 고정을 할 겁니다. 최대한 실사용 환경에 맞출 거고요. 저부하 그리고 실사용 고부하, 맥스 환경 비교,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T30 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T30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어드밴스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는 1200rpm이 맥스로 고정되어 있고요. 퍼포먼스 모드 같은 경우는 2000rpm,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기본 최대 rpm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 T30의 최대 퍼포먼스를 활용할 수 있는 3000rpm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과 다르게 3000rpm으로 놓고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990X3D의 발열이 사실 2000rpm으로도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3000rpm으로 쓰고 있다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맥스 환경도 일반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하 같은 경우에는 CPU 쿨러는 50%로 설정을 했고요. 상단 배기 같은 경우에는 40%, 그래서 소음이 좀 굉장히 적게 나는 환경을 했고, 그래픽 카드는 30%, 이게 이제 뭐 제로펜, 저 같은 경우는 4080 슈퍼 같은 경우는 제로펜이 안 되고, 근데 5080은 또 제로펜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설정할 수 있는 30%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사용 고부하 환경은 CPU 쿨러 100%를 다 돌릴 거고요. 상단 배기는 2000rpm 모드에서의 맥스 값으로 돌릴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50% 정도로 돌릴 예정이고요. 이 정도를 해야지 그래도 좀 고주파나 이런 것들이 거슬리지 않고 들리게 되는 그 정도 RPM이어서 휴리스틱하게 쓰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맥스 환경입니다. 다른 거는 동일한데 상단 배기를 3000rpm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70%로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거의 뭐 실사용 환경에서는 좀 정말 너무 시끄러워서 못 쓸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측정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음이 나는지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 측정 위치는 케이스에서 약 15cm 정도 위치고요. 제가 실제로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한 40c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 15cm에서 나는 데시벨보다는 조금 더 저한테는 적게 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개 환경에서 2개, 6개의 동영상은 지금부터 약 10초씩 순차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음 테스트 결과입니다.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저부하에서 39.8dB, 순행 같은 경우에는 38.6dB,
수랭이 조금 적고요. 공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부하 환경 2000rpm 환경에서는 55.5dB, 수냉 같은 경우는 50.4dB입니다. 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정말 팬 다 풀로 돌리는 환경에서는 공랭 쿨러 같은 경우는 62.8dB, 수냉 같은 경우는 61dB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데시벨이라는 수치가 리니어하지 않는 수치임을 고려하더라도 3000rpm짜리 팬이 2개가 돌고 1개가 도는데 생각보다 소음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1.8dB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수치죠. 그리고 저부하 상태에서는 사실 팬이 좀 거의 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좀 적고요. 대신에 고부하 우리가 흔히 쓰는 한 2000rpm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부하 환경에서는 이 그래픽카드 팬도 강제로 30%를 유지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요 정도 상황이면 뭐 제로 팬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공랭 쿨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일반적인 고부하에서 55.5dB이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좀 굉장히 적게 나오는 1500에서 1600rpm 정도로 이 팬 속도를 제한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해결이 좀 가능합니다. 한 52dB, 53dB 이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CPU 팬을 100%로 돌리고 있으면은 CPU 자체의 스로틀링은 좀 크게 연관은 없기 때문에 공랭 쿨러 쓰시는 분들은 이 RPM을 좀 줄여가지고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발열 비교입니다. 발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SFF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래서 수냉 쿨러가 특히나 불리한 부분이기도 하고 공랭 쿨러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는 23.5도 환경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CPU 온도는 85도, GPU는 73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수치가 이제 AMD CPU 같은 경우에는 95도에서 전력 제한이 걸리죠. 그리고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100% 파워 기준으로 83도에서 전력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고부하 상태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 한 여기서 한 10도 정도 마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도 정도 마진을 주면은 CPU와 GPU에 크게 데미지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테스트 툴은 OCCT의 파워 테스트를 쓸 겁니다. 이게 이제 CPU와 GPU를 동시에 소위 말하는 조지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쓸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테스트 환경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CPU를 많이 쓰는 이런 작업에서는 보통 GPU를 거의 안 쓰고 GPU를 많이 쓰는 게임 같은 경우는 CPU의 발열이 이 정도까지 안 나오거든요. 영상 편집이라던가 뭐 렌더링이라던가 뭐 CAD라던가 이런 정말 고부하 작업이 아닌 이상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발열은 요거보다 좀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에서 30분 사이 구동했을 때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측정 지표는 메인보드 내의 주요 부분,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시스템하고 전원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케이스 상단에다가 온도계를 올려놓고 측정을 해서 이 케이스에서 직접 지금 상단 배기로 뿜어져 나오는 바람의 온도까지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CCT 25분 정도 돌아가고 있고 온도는 29.1도, 약 30도 정도 나오고 있네요. 조금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CPU는 85도, GPU는 73도 정도의 환경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인풋 쪽을 통해서 온도를 한번 봐야 될 게 메인보드 온도 44도, VRM에서도 56도 정도 나오고 있고 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센서상으로 잡히지가 않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램2 값으로 대신 나오고 있는데 45도 정도 나오고 있고 열이 굉장히 잘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PCH 온도도 52도 정도 나오고 PCH 온도도 52도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소리는 물론 지금 이제 팬을 맥스로 켜놔서 조금 시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장시간 이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이 잘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동일하게 한 3분 정도 돌렸고요. CPU는 아까랑 동일하게 8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GPU도 73도 정도 유지하고 있죠. 아까랑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랑 비교해서 온도가 좀 높은 것 같아 보이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60도 정도 나오고 있고, 모스펫 쪽은 75도, 뭐 칩셋 쪽은 55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DDR 쪽의 온도는 좀 비슷해요. 47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좀 봐야 될 게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상단의 온도가 거의 지금 34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바람이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라디에이터가 팬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팬이 이제 배기하는 바람이 라디에이터를 한번 거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디에이터가 지금 뜨거운 물이 흐르고 뜨거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디에이터를 식히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라디에이터를 거치는 바람 자체도 아무래도 좀 뜨거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열 테스트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거 생각보다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동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이제 메인보드 시스템에서는 44도가 나오고 있고, 전원부 이제 VRM이라고 나왔었는데 VRM 온도는 56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하나가 동작을 안 하긴 했지만 44.5도가 나오고 있었고요. 상단 바람도 29.1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 손 올려보면은 뭐 엄청 뜨겁다 이런 느낌이 잘 들지는 않아요. 반면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온도 59.0도, 거의 60도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스펫이라고 온도가 나와 있는 전원부 온도가 74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간당간당한 수준, 약간 좀 간당간당한이 아니고 약간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이제 계속 쓰지는 않을 테니까 네, 쓸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램 같은 경우는 47도로 사실 의외로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TM5나 이런 거 돌려보면은 55도 넘으면 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55도에서 뭐 60도 넘어가면은 진짜 좀 많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그런 거 좀 감안을 하면 될 거고, 참고로 램 같은 경우에는 용량 차이는 있어. 뭐 단면 램, 양면 램의 차이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방열판은 똑같은 거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도 34.3도라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이제 좀 후끈하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000rpm을 써가지고 이게 열을 좀 크게 빼주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2000rpm으로 써보시면은 좀 상단에 이렇게 손을 올렸을 때 약간 좀 뜨거운 느낌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공랭이 유리하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3슬롯짜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 앞뒤에 공간이 거의 없고,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 공간을 심지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다라는 거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공랭 쿨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CPU 자체의 발열이 높아도 괜찮으신 분, 이 공랭 쿨러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CPU 고부하 상태에서 90도 미만으로 유지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80도, 뭐 85도 이런 정도로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까지 하려면은 정말 언더볼팅이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좀 건드려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체 발열이 좀 높아도 나는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혹은 이렇게 고부하를 쓸 일이 나는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공랭 쿨러 가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SFF 샌드위치류의 조립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특히나 샌드위치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케이블 정리가 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파워 케이블이 파워 위에 뭐 선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조립에 대한 감 같은 것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음에 좀 덜 민감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상단 시스템 팬을 RPM을 줄여가지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 설정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기본 설정상으로 아마 75도 이상이면 100%로 팬이 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케이스를 쓰는 경우에는 75도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만, 이런 이제 SFF 환경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팬의 RPM이 소음에 좀 덜 민감하신 분들은 공랭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음에 좀 민감하시면은 RPM을 좀 줄여야겠죠. 반면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고성능 CPU를 좀 낮은 온도에서 쓰고 싶으신 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990X3D를 시네벤치 44,000점이 나오는 수준에서 75도로 유지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75도부터 RPM이 풀로 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80도로 올린다 그러면은 8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겠지만 고성능 CPU를 좀 낮은 온도에서 써서 CPU의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신경 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냉 쿨러 구성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커스텀 케이블을 제가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선정리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고 하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순행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그래픽 카드를 제로팸 상태로 쓰면 분들이라면은 순행을 했을 때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진짜 거의 안 들린다 정도 수준이거든요. CPU가 한 60도, 70도 정도 상태인데도 소리가 굉장히 좀 적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순행 구성을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좀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순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 대비 공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공랭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CPU 환경이면 일단 공랭 먼저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CPU의 스로틀링이 공랭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준이고 나는 이거 언더볼팅해서 쓰려고 하는데 언더볼팅하면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수냉을 좀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공랭이 되면 공랭, 안 되면 순행 이렇게 좀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